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동관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이동관 체제 방송위의 출범에 따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진의 인위적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지체 없이 임명한 겁니다.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 않겠다는 건데요. 참 대단합니다.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이 이번에 16번째인데요. 거의 90% 이상의 장관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언론 장악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자유가 아닙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에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도 기어코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을 임명하며 언론의 암흑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이동관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언론을 정권 홍보의 창구로 만들기 위한 방송장악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언론 장악 전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이유도 언론 장악에 있습니다. 진정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존중했다면 언론 장악 전력의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본인의 언론 탄압, 아들 학교 폭력, 부부의 학교 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에도 고위공직을 맡긴다면 국가의 기강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무력화했습니다. 잘못된 인사를 국회 무시라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정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 국민이 반대하든 상관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언론 탄압의 닻은 올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을 거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동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언론 장악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을 엄밀히 따져보면 지난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의 고의적인 부실검증과 의도적인 인사 중용이 그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패기도 모자란 인사들을 재활용으로 다시 끄집어내 초유의 인사 참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어떠한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인사도 재활용해 다시 쓸 수 있다는 후한 무치의 끝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마추어 정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금에 벌어지는 인사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고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는 건데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인데요. 제발 임기는 다 채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이들의 검찰 친위부대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인사권 관련해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한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했는데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번 정순신 후보 자녀의 학폭 사태 때 내가 알았더라면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국회 와서. 제가 언론에 예. 그렇게 답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직은 후보죠. 대통령 임명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역시 학폭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이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개별 검증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이 드리고요. 정도도 답을 못 못 해줘요?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오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음지에서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책임성의 강화, 투명성의 강화라는 그런 취지로 답을 하신 적이 있죠. 지금 양지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죠. 예.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언론 보도가 최종 인사청문회까지 수없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를 들어 김승유 이사장도 있었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지 않으신 것 같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또 교사들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호소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바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1차적으로 검증해서 1차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임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저께 며칠 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인사검증 있습니다. 소관부서의 담당자 주무관서장인 장관께 묻는 겁니다.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서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 나온 얘기니까 저희가 그걸 안 봤다고 그렇다고 했겠죠. 해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답을 기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의원님이 7월 원하는 27일 날 답을 해드린 건 아니니까 제가 7월 답을 27일 드려주시면 될 것 날 같아요. YTN에 이동관 후보자의 처가 2천만 원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바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했어요. 그럼 적어도 한 며칠 상관을 한번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증을 해본 뒤에 지명해도 늦지 않을 사안 아닌가요? 그 지명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얘기까지도 지금 청문회에서 서로 공방해 왔던 문제 아니에요. 인사검증 부서장으로서 장관께 묻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답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혁신위원회에 대통령께서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부위원장이다. 실질적으로 이분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 서울고등에서 아직 재판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이 전체를 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아니라 정치 관여 부분은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부심에서 실형이 날 것을 상당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장관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오랜 동안 형사사건을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의뢰받은 것의 하나입니다. 추천이나 비토는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 제가 인사검증 내용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하나하나 제가 다 챙겨보고 앞으로 그럼 역시 차차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역시 그 입장이 장관의 바뀌신 거잖아요. 책임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 날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또 공치사를 하고 이러네요. 아니, 그 박범계 위원님 판단이시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